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섣부른 매수를 자제하십시오. 오늘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 NH투자증권 윤정식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새 용의자 함께 보시죠. GS건설, 두 번째, 바이오톡스텍, 세 번째, 상해 에탄올입니다. 서 대리님은 그나저나 수사를 우리 출연하시는 날 말고도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그 강북센터에 또 저희 수사관 분들만 따로 계시나 봐요. 맞습니다. 저희 이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이기권 그렇죠. 대리님. 저희 강북수사과에서는 따로 자리를 해서 좀 특수범죄들 같은 쪽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수사에 몰두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어제도 제가 하루 종일 자리 비우면서 많은 용의자들을 검거를 나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새 용의자도 수사 잘 부탁드리고요. 네. 윤 대리님, 오늘 새 용의자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은 사실 용의자들의 문제도 있지만 시장도 굉장히 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시장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나 왜 어떤 종목을 사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용의자들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대리님 화질이 거의 CCTV를 방불케 하는 오늘 화질입니다. 용의자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수사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들어보시죠. 첫 번째 용의자는 GS건설, 알리바이는 대규모 플란트 수주, 바닥 탈출 계기 마련했다. 자, 수사를 시작해 볼까요? 증거 제시해 주시죠. 사실 이 용의자 같은 경우는 말이죠.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좀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일단 시장에서의 신뢰감은 거의 제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단 대규모 베네수엘라에서 프로젝트를 따내내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더 이상 믿지 않는, 그리고 사실 그 정도의 규모의 수주 가지고는 이 용의자의 펀더멘탈이 개선되기에는 아직 모자란다. 그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네.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결국엔 안 믿죠. 그렇겠죠. 네. 저도 두 글자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차마 말은 못 하겠는데, 네, 좀 믿지 않죠. 네. 믿지 않습니다. 일단 중동 쪽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죠. 아직도 공기가 연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잘 한다고 하더라도 공기가 지금 연장되는 모습들, 2009년, 11년 이때 이제 대규모로 이제 저가 수주를 받았던 부분들이 아직도 회계적으로 인식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될수록 이 죄질이 점점 무거워지는 네. 이런 사태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첫째로 베네수엘라에서 프로젝트를 받았다는 것도 상당히 좀 깨림직하다라고 좀 네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남미의 자원 부국이죠. 자원 부국인데 나라는 거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중국 갔다가 러시아 갔다가 네네. 지금 국어를 하고 지금 돌아다니고 차관을 지금 얻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과연 그 국영기업에서 제때 돈이나 줄 수 있을까? 지금 재정 적자가 재정 파탄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린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일단 제가 봤을 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이 많이 필요하다. 확인이 필요하고, 이런 친구들은 밖에 나와서 착한 척하고 돌아다니기 직전에 다시 좀 콩밥을 좀 장기간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도요? 교화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시해 주신 증거 중에서 저는 파이 축소의 시대, 이게 참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용의자 같은 경우는 페트로캠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파서 그 설비들을 해주는데 아주 원활하게 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대규모 적자가 다른 사업 분야를 건드리면서 회사의 펀더멘탈이 급속도로 좀 무너졌던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변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출혈이 필요했겠지만 지금은 출혈 상태를 지금 넘어선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잡아내기 전까지는 아직 좀
좋게 보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유가의 하락은 제가 봤을 땐 지금 전 세계 경제가 기름을 그렇게 많이 쓰고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쓸 이 에너지들은 우리 어렸을 때 뭐 니네들 어른이 되면은 석유가 고갈난다고 그랬는데 다 뻥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에너지 셰일가스 땅만 파면은 미국보다 많은 곳에 중국에 매장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런 페트로캠이 다시 좀 살아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주식은 그렇게 기다리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윤정식 대리님, GS건설이 이 해외 플랜트 쪽에 좀 강점이 있었는데요. 그런 기업들 2011년도 뭐 중동 발주 모멘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그런 기업들이 조정을 받습니다. 자, 지금 현재 GS건설이 말하는 알리바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우선은 대규모 플랜트 수주는 좋은 일입니다. 수주 금액 자체도 지금 2조 8천억 원 정도인데 영업이익률 한 3% 정도만 잡는다 그래도 굉장히 조금 잡은 건데요. 3%면. 그 정도만 해도 뭐 상당히 규모는 큰 규모이지만 나라가 마음에 안 듭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베네수엘라입니다. 유가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국가가 베네수엘라 그리고 러시아인데요. 이 두 나라는 뭐 거의 지금 휘청이고 있고 거의 패닉 수준인데요. 베네수엘라는 국가 신용등급 강등과 그리고 디폴트 우려까지 있는 만큼 나라가 좀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주 규모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그런 부분이고 충분히 지금 시가 자체도 좀 떠서 시작을 했고 고가까지도 해서 뭐 5% 이상 이런 약세장에서도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보합 정도로 내려왔는데요. 이 부분이 아직은 호재로 작용을 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 대한 불신 중에서 파르나스 호텔 매각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시장의 불신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GS건설 마찬가지로 그 다른 건설사들과 마찬가지로 재무구조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르나스 호텔 그 삼성동에 있죠. 이 호텔을 매각을 한다고 매물로 내놨었는데 그 삼성동 땅값이 삼성동에서 현대자동차의 그 한전부지 매입으로 인해서 땅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각이 조금씩 점점 늦춰지면서 시장에서 이제는 GS건설에 대해서 불신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뭐 1분기 내에는 팔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뭐 지속적으로 좀 미뤄지고 있고 뭐 기업 입장에서 충분히 욕심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좋은 가격을 받고 싶고 좀 더 비싸게 팔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걸 뭐 지속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렇게 된다면은 뭐 대표적인 회사 중에서 NC소프트가 뭐 시장에서 SM도 마찬가지고 시장에서 좀 미워했던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렸었는데 GS건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을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밸류에이션 매력은 존재합니다. PBR로 따진 다음에 0.5에서 0.6배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싸지만 최근에는 밸류에이션이 싸다 그래서 올라가는 장이 아니고요. 실적이 좋아야지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상승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GS건설 회사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와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상승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서 위험으로 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GS건설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양치기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GS건설 2011년도의 고가는 무려 12만 6천 원 선. 하지만 현재 주가는 PBR 0.5배, 2만 원 수준, 6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여러 불신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실적 업황, 그리고 또 매각 문제까지. 파라나스 호텔 매각 문제. 자, 따라서 GS건설 아직은 이 불신을 해소할 만한 확실한 턴어라운드 계기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따라서 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용의자의 알리바이 보시죠. 두 번째 용의자 바이오톡스텍. 그의 알리바이는 화평법, 화관법이 시행된다.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진실인가요? 뭐 그럴듯한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뭐 그럴듯한 얘기를 했었고, 사실 이 종목이 상당히 좀 유명했었고, 이 용의자 10,000원까지 그 주가를, 천문학적인 주가를 받으면서 기대감을 한번 일으켰던 적이 있었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2015년도 화평법을 시행하면서 뭐 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하는 연구개발 전문업체의 뭐 이 동사가 뭐 실적을 개선을 시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는 보는데, 제가 봤을 땐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된다. 1분기 도대체 진짜 확인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하고 들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뭐 나는 깨끗하다, 잘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잘한 결과를 보이기 전까지는 이러한 혐의들이 벗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수사관들은 이렇게 빨간 것들이 이렇게 많은 친구들은 항상 요주의로 그냥 일단 잡아놓고 봅니다. 잡아놓고 보거든요. 네. 이 적자를 계속 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네네. 뭐 시장이 열리면서 간다. 시장 열릴 때 그때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늦지 않고요. 지금 여러 가지 그 시가총액이 500억 수준 이런 것도 좀 마음에 들지 않고요. 지금 한 23kg밖에 안 되는 성인 남자가 지금 그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는 거랑 지금 제가 봤을 때 똑같습니다. 굉장히 허약 체질로 보이고 너무 허약한데요. 굉장히 허약합니다. 네. 너무 허약하고요. 엔저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환율이랑도 연관성이 있죠. 예, 이런 부분들도 또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1분기에 나와서 뭐 그때부터 엔저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엔저가 더욱더 심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각종 중앙은행이라나 전 세계 중앙은행 이런 데에서 통화 정책을 세게 가져갈 거기 때문에 유로화라든가 엔저는 여기서 실제적으로 금방 강해지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매출 일본 포션이 매출 맞나요? 26% 정도 되기 때문에 26%에서 네. 대부분 일본 매출인 것으로 이게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불리하다. 진짜 뭐 그림은 좋은데 한번 확인해보고 해도 늦지 않다. 500억밖에 되지 않고 아무도 이 친구가 뭐 착해진다고 하는데 관심도 가지지도 않고 뭐 적자에 수급도 아직 수반되지 않는다. 시장이 지금 조금 착한 사람들 틈에 껴가지고 뭐 잘하는 척을 해도 제가 봤을 때 일단은 구속시킨 상태에서 좀 이 친구가 달라지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 여동생이 이 회사를 다녔었어요. 퇴사했습니다. 지금은 예, 뭐 별 관계는 없습니다. 뭐 기업의 관계가 있어서 퇴사한 거예요. 구속되지는 않았겠죠. 그냥 퇴사했습니다. 한때 다녔는데 그 기술력이 있는 회사는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변화하는 환경에서 진짜 그 파이를 먹을 수 있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윤 대리님. 네, 뭐 우선 바이오톡스텍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는 거를 뭐 제가 사실은 증명을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회사이거든요.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본다면 뭐 500억 정도. 그리고 뭐 이전에도 보더라도 뭐 유상증자까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작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커버리지를 하는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뭐 그 부분만 보더라도 애널리스트들이 충분히 검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뭐 성장성, 사업성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우려감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실적이 아직 증명이 안 됐고요. 그리고 엔화 약세 지속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우선은 화평법 통과로 CRO 시장 그러니까 시판 승인을 취득하기 위해서 임상 실험을 수행하는 회사를 이제 CRO라 그러는데 이쪽 시장이 충분히 팽창을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일본 매출이 많지만 뭐 국내에서도 충분히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고요. 그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대에 주가가 상승한 업종들 중에 대표적인 게 통신과 제약 업종인데요. 뭐 국내에도 그렇게 보신다면 제약 업종은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2015년 꾸준히 사실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는 스토리로 묶기에는 뭐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전 세계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보여드린다면 지속적으로 사실은 뭐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안전에 대한 부분, 안정성에 대한 강화는 뭐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는 그런 추세가 있다라는 걸 뭐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약 업황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따진다면 2분기 정도부터는 강한 성장 추세가 유효하다고 보여지는데 뭐 대표적으로 환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엔화가 더 이상 약세되기는 쉽지가 않고요. 뭐 여기서 엔화는 더 이상 추가적인 약세가 나온다면 일본도 사실 이제는 부담스러워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약세보다는 요 정도에서 유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뭐 환율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뭐 시가총액 작고요, 아직 적자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한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투자가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비중은 좀 조절을 해서 좀 작은 쪽으로 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는 투자 전략이 좀 유력해 보이고요. 저는 따라서 바이오톡스텍은 석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톡스텍의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자,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뭔가 기업이 좋아질 수 있다, 시장이 더 커질 수 있고 가능성이 보인다, 된다 하는 건 있지만 실체는 아직 없기 때문에 검거해야 된다는 의견. 또 하나는 엔저는 충분히 엔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또 2분기부터 성장 추세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시각 나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험, 증거 불충분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 수사를 또 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세 번째 용의자는 창의 에탄올입니다.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힘들어지는 서민, 소주 소비 증가 기대. 야, 알리바이가 일단 지금 힘들어져서 소주 소비가 증가한다는 얘긴데. 예. 아니 뭐 그럴듯한 그것 때문에 소주를 뭐 한 병 마시던 거 10병씩 마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거 오르는 건 아닙니다. 이 친구 알리바이가 뭐냐면 이 친구가 지금 잘 되는 친구들이랑 손을 잡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떤 친구들? 뭐 화장품 하던 친구들이 상당히 네. 지금 잘 나가니까 어떻게 우리 여기 발효 관련된 물질을 좀 그 화장품 쪽에다 넣으면 어떻겠느냐.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루머로서 지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이제 루머 실체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그 수급으로 봐서는 사실 굉장히 기관들이 굉장히 강하게 담고 있다.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사실 관심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이 루머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단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순하고 착한 스타일의 용의자였단 말이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소주가 그래도 조금 연간으로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뭐 보혜 양조를 뭐 가지고 있는 용의자인데 이 회사 뭐 아주 이 용의자 아주 착하게 잘 살고 있던 친구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단기적으로 따라 붙어볼 만은 한데 네. 따라 붙어볼 만은 한데 손절 라인을 좀 짧게 가져가시면서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단기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은 있겠다고 본다. 네, 완전히 석방하진 않으시고요. 그 루머는 확인이 필요한데 수급을 봐서는 올라갈 모습은 보이기는 한다. 예. 알겠습니다. 윤대리님, 사실 이 알리바이만 들으면 우리 또 수사관 여러분들께서 버럭하실 수 있는 알리바이지만 또 가만히 생각하면은 또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주머니 사정이 얇아지면 아무래도 조금 더 싼 술을 먹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요즘 다들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으시죠? 그리고 저도수 소주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주정 같은 쪽은 또 수요라고 해야 되나? 시장이 더 넓어진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뭐 소주 같은 경우는 사실 힘들어져서 올라간다고 보기엔 좀 힘들고요. 소주를 식당 가서 먹게 되면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싼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저도수에 대해서 여성분들이 소주를 더 많이 마시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소주의 그 판매량 증대에 매출액 증대에 충분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소주 판매 증대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소주 시장을 성장을 시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주정 사업이 이제 수익성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창에탄올이 금일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혜 양조 영업 정상화가 되고 있는데요. 보혜 양조는 창에탄올이 그 영업이익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보혜 저축은행 사태로 잃었던 그런 전남 소주 시장 점유율이 회복이 되면서 올해 말 기준으로 한 80% 정도 달성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창에탄올의 재무 구조를 정상화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충분히 기여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재료 매입과 판매에 있어서도 충분히 안정성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주에 대한 판매량이 지속이 된다면 창에탄올은 분명히 좋아진다고 보여지지만 이틀간 너무 많이 급등한 부분들은 좀 부담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은 석방 아니신가요? 위험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창의 에탄올의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8%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2만 원 선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쪽과 협력을 한다는 루머가 현재 있다고 하고요. 또 자회사 보혜 양조의 영업이 정상화된다는 그런 또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 이 사이에서 과연 창의 에탄올 추가
추가적인 상승 폭은 조금 더 열려 있기는 한 것 같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단기에 급등한 부분이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위험으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새 용의자 가운데서 GS건설 검거됐고 나머지 바이오톡스텍과 창의 에탄올은 증거 불충분으로 분류했습니다. 전략 있으신가요, 손혜리님? 전략 없습니다. 다 빵에 넣고 싶네요. 조금 참으셨어요? 예. 예, 증거 불충분으로 두 용의자를 남겨뒀다는 말씀 해주셨네요. 윤 대리님은 전략 있으신가요? 네, 바이오톡스텍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분명히 뭐 많이 담으면 사실 안 되는 종목이지만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유상 증자까지 했기 때문에 뭐 돈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10% 미만으로 포트에서 10% 미만 정도로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3,250원, 목표가 3,700원, 손절가는 3,000원 정도 잡으시고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1년 정도 들고 가시면 충분히 그런 좋은 모습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작은 비중이라면 장기 투자도 가능하겠다는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윤 대리님께서 석방을 시켜주셨던 윤 대리님께서 위험으로 분류를 해주셨긴 한데요. 바이오톡스텍에 대한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석방해 주셨던 종목이네요. 바이오톡스텍이었습니다. 자, 섣부른 매수 자제하시고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용의자를 잡으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